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장현입니다. 네. 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되면 네. 늘 모든 분들이 올해는 금연해야지, 그렇죠. 올해는 건강해야지, 운동해야지. 그래. 근데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맞아요. 뭐 건강 작심삼일 그런 편이에요? 저는 뭐 작심이일이라고 할까나요? 마찬가지군요. 네. 네. 사실 건강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요즘 뭐 외식하죠. 패스트푸드 먹죠. 인스턴트. 네, 운동 잘 안 하죠. 네. 이러다 보니까 습관도 망치게 되고 내 건강도 망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뭐 당뇨라든가 이런 성인병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올 한 해, 경자년 한 해 그냥 쭉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네. 비법을 또 갖고 왔습니다. 어. 이 방법을 우리 김혜원 리포터, 우리 마스코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윤복근 교수님, 장건강 해결사입니다. 광운대학교 윤복근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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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인병, 성인병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장이 좋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질병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많죠. 장은 기본인데, 그렇죠? 네, 우리 인체 장내 세균은 유익균 85%, 또 유해균 15%가 정상인데요. 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러한 장내 세균층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말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1단계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은 소화불량, 설사, 변비, 위염, 또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또 음식 알레르기, 장염, 용종, 개실, 무좀, 피부 트러블, 이런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 2단계 유해균이 더 많이 증식하게 되면은 소장의 육모 사이에 밀착 결합이 벌어지면서 독소가 침투하게 되어 장이 샌다는 의미를 하는 장누수 주근이 발생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 동맥경화 같은 혈관성 질환과 또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과 또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 같은 암도 발생하고 또 우울증, 불면증, 치매 같은 병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건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이 건강하면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네. 최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따르면은 네.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물질 대사를 통해 네. 인간의 생명 유지와 또 인간의 건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 또 유해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시키고 소장의 육모의 밀착 결합을 유지시키고 네. 또 독소를 차단하거나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지방을 분해하거나 또 염증을 억제하거나 또 면역 조절 등을 통해서 인체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또 체질이나 성격이나 행동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네. 비율이 비율이 네. 85대 15가 되는 것이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유익균이 이제 85고 네. 유해균이 이제 15. 예. 유해균이 아예 없어도 또 안 되는군요. 저도 이제 교수님이 85, 15 하니까 어디서 언제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네. 자세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유익균, 유해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네. 드릴 텐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내에 서식하는 장내 세균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네네. 바로 유익균 25%, 중간균 60%, 또 유해균 15%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장내 세균총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유익균은 유익균. 예, 우리 장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죠. 영양분을 분해하고 흡수하며 또 소화를 촉진시켜주고요. 특히 장 점막을 강화해서 유해 물질이
그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네. 유해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제 문제는 이 중간균인데 중간균. 예, 이 네. 중간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장 속에서 유익균의 힘이 커지면은 유익균 쪽으로 따라가고 네. 또 만약 유해균의 힘이 커지면은 또 유해균으로 따라가는 일명 눈치균이라고 합니다. 지조가 없네요. 예. 또 이와 반대로 네네네. 유해균은 장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균이죠. 유해균이 늘어날수록 네. 각종 장 질환은 물론 우리 대사증후군, 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알러지기, 또 암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아하. 따라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면역력을 높여 각종 암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 중간 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중간균의 관리. 네, 이 중간균 60%가 네. 유익균 쪽으로 가도록 하여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방송지 같은 중간 85대 15. 중도에서 지금 이 당을 택할지 저 당을 택할지 모르는 분들한테 네. 이 좋은 쪽으로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자 그렇다면은 유익균이 많아지면은 또 뭐가 어떤 일이 또 생기는 거고 장내에 유익균이 증가하면은 네. 우리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좋은 대사산물이 많아지면서 인체 대사 능력이 활성화되어 그렇겠죠. 예, 면역력도 높아지고 소화 기능도 촉진되고 독소도 차단하고 또 염증도 억제되고 또 감염도 억제시키죠. 또 노화도 억제되고 항암 작용도 하고 특히 우리 체온 같은 항상성 유지하고 네. 또 우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우리 인체의 전반에 걸쳐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또 반대로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네. 유해균이 장 점막을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내서 소화장애 일으키죠. 또 설사합니다. 또 변비하고요. 또 염증을 유발하거나 각종 그 질환에 이게 노출될 수가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 유해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면역 기능을 장애를 일으켜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이런 대사성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런 심혈관 질환, 나아가 대장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요? 이 85대 15를 85대 15. 지키는 게 물론 뭐 이상적인 수치지만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중간균의 네. 또 이 활약이 또 유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된 또 내용을 우리 혜원 씨가 직접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앞서 교수님 말씀처럼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제대로 느끼고 왔는데요. 운동 부족, 과식, 폭식, 스트레스, 과음 등 다양한 잘못된 식습관으로 힘들었던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은 당뇨 위험군일 정도로 당뇨 천만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당뇨병은 고지방식과 고열량식을 섭취하는 서양인의 질병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환자만 500만 명으로 당뇨 초기인 700만 명을 합치면 무려 1,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죠.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트륨 섭취가 과하면 고혈압부터 당뇨에까지 시달리게 되고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잘못하면 비만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당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예방법까지 건강한 삶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당뇨병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당뇨병은 관심을 가져야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찾아온 이곳.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뇨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잘 알고 예방하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명옥 씨. 당뇨로부터 건강한 삶을 지키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와 봤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당뇨 앓고 계신 거 맞아요? 아, 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네. 당뇨 의심 소견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조금 창피하지만 비만도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비만과 당뇨가 동시에 찾아왔다는 명옥 씨.
재작년 건강검진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었다는데요. 젊은 나이임에도 당뇨 전 단계에 근접하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혼자 살다 보니 배달 음식과 불규칙한 식사로 몸무게가 많이 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당뇨의 원인이 되었다는데요. 이렇게 수치가 또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뇨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당뇨와 비만을 잡는 명옥 씨만의 관리 비법. 먼저 운동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와중에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쉬지 않고 운동에 집중했다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는 당뇨랑 비만을 같이 잡는 저만의 음식이 있습니다. 아, 음식이라면 어떤 건가요? 저는 제철 음식으로 관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이 딱 적당한 음식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우엉이잖아요. 이 우엉이 당뇨에도 좋고 비만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엉을 이용해서 오늘 잡채를 만들 거예요. 아, 우엉으로 잡채를 만들어요? 네. 당면을 우엉으로 대신한 이른바 우엉 잡채. 깨끗하게 씻은 우엉을 채 썬 뒤 물에 담가 쓴맛을 잡아주고요. 각종 채소를 채 썰어 우엉과 함께 볶아줍니다. 최소한의 간만 하고 접시에 담아내기만 하면 완성! 어때요? 우엉 잡채 먹음직스럽죠? 명옥 씨의 우엉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엉 밥도 있었는데요. 불려놓은 쌀에 우엉을 넣고 밥을 짓게 되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별미라고 합니다. 우엉은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거리는 리그닌과 같은 식유섬유가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는데요. 거기다 다량 함유된 이눌린이란 성분이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 저하 효과에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1월과 3월의 제철인 우엉으로 만든 명옥 씨의 건강 밥상. 장 건강부터 혈당 관리까지 제대로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야, 진짜 우엉으로 한상 차림이에요,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 정도로 건강해지기에는 이르고요. 네.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요? 네. 그리고선 뭔가를 꺼내오는 명옥 씨. 이게 뭔가요? 밥도 먹기 전부터 대체 뭘 먹는 거죠? 영양제 같은 거라도 먹는 걸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건데요. 제가 요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대체 뭘까요? 잠시 의문을 접어두고 식후경이란 말도 있잖아요. 일단 눈앞에 놓인 맛있는 우엉 한상 차림부터 함께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게 뭐 잡채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처음 먹어보는 우엉 음식인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명옥 씨의 건강 비법.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검증 들어가 봐야겠죠? 정확한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혈당부터 체지방 수치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명옥 씨 혈당은 식후 혈당 192로 목표치인 200보다는 200 이하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 체중보다 과도하게 증가돼 있으나 처음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지방량이 감소되면서 체중 조절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혈당 관리부터 평소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엉이 정말로 당뇨와 비만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우엉은 뿌리채소의 일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꾸준하게 드신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의 또 일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당뇨뿐만 아니라 암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조절을 위해 하나 더 챙기고 있다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대사산물을 말하는 거고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드심으로써 혈당 향상성을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 자체라면 유산균의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신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 먹이,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합쳐진 차세대 유산균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차세대 유산균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최근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내 건강뿐 아니라 면역, 호흡, 항상성 등 온몸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치료제나 질병 진단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인 환자분들에게는 비만균인 퍼미텍스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퍼미텍스균이 증가할수록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비만균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내에 유익한 유익균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익균과 유익균을 많이 드심으로써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표적인 단세 지방산은 지방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비만 유도주에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투여해봤을 때 지방 축적으로 인한 염증 감소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인 단쇄 지방산이 식욕 억제 기능부터 당뇨 치료제로까지 쓰이고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당뇨 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는 체질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체질 개선이라는 건 유전자를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내에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장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장내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세균들이 밥, 빵, 면, 떡 이러한 것들을 급속히 분해하는 세균들만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질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좋은 유익균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옥 씨 역시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선택했던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과도한 양을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매일 정해진 양을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급증하는 국민병 당뇨, 제철 음식인 우엉부터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당뇨와 비만으로부터 건강한 삶 지켜보세요. 실제로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니까 더 네.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요. 혜원 씨도 장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정말 장박사쌤! 열공하고 왔죠. 저도 뭐 네. 요구르트 마시는 거 말고는 뭐 아는 게 없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까 교수님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해균 안에 비만세균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게 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그 VCR을 통해서 저희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네. 유산균인 건 알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윤복근 교수님,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네네. 우리가 유산균의 변천사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아하. 우리가 1세대인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이 들어봤죠? 예, 네. 우리 몸에 이로운 유익항균을 총칭하는 말이며 네. 장에서 젖산을 생산해서 네.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의 성장과 활동을 억제시키고요. 특히 우리가 또 2세대인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의미하며 그리고 이제 3세대 신바이오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신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아까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네. 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섞어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도시락 갖고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런 상황이네요. 4세대인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산균과 네. 또 유산균의 먹이와 네. 또 그리고 유산균의 배양 건조물이라고 유산균의 대사산물이 합쳐진 복합 유산균으로서 네.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유산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 공을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온 유산균이 먹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네네. 유산균의 먹이를 우리 파란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의 유산균이나 파란색의 유산균 먹이가 실제로 우리 장 안에서 이론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유익끼리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실질적으로 유산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먹고 있는 거네요. 예, 이렇게 섞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서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이제 대사 작용이 되는 거예요. 예, 유산균이 유산균 먹이를 먹고 네.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네. 장 안에서. 네. 이렇게 합쳐지면은 네. 초록 색깔로 전혀 다른 네네. 초록 색깔이 나오죠. 네. 이렇게 잘 섞여져서 전혀 다른 녹색의 찰흙이 생겼는데 네. 이게 바로 우리 유산균의 장내에서 생산하는 대사산물입니다. 이 대사산물이 장 점막에 작용을 해서 우리 장을 보호하고 이론 작용을 하여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 그리고 이런 대사산물이 포함된 복합 유산균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유산균 배장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니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 먹이하고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같이 이게 대사 작용을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둘이 하게끔 그냥 놔두면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게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이 대사산물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을 그럼 단축시켜 주는 게 바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겁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이 우리 장까지 무사히 살아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만드는 데는 시간도 필요할 뿐 아니라 네네. 현대인의 장내 환경들은 대부분 유해균이 높기 때문에 살아서 내려갈 때까지 그것도 확률이 적다. 예, 그리고 대사산물을 만들 수 있는 양이 부족한 거죠. 부족하다. 또 대사산물이 생성되더라도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또 있지만은 이 대사산물이 이 작용을 하기까지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바로 와서 세포나 그다음에 세포나 우리 혈액 속에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할 경우에 위산과 담즙산에 삼일되지 않고 네. 이건 삼일이 안 돼요? 예. 유산균 수가 제품 굳이 많은 수의 유산균을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만이다, 10만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숫자가 높을수록 가격이 사실 비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유산균 배양 건조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곧바로 우리 심장, 세포, 간에 바로 작용을 하는 이 대사산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장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예방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등을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양을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건강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이 장에 관한 거는 이 면역력에 관해서는 이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같습니다. 이 유산균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요거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윤복근 교수님 그리고 김혜원 리포터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오늘 좋은 정보 꿀팁 최고인데요. 오늘 이제 장 건강으로 시작해서 뭐 유익균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혹시 이렇게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경식 씨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 아니겠죠? 역시 이 매거진 투데이를 보면 네. 이 알찬 정보도 있지만 내 기본 상식도 이게 업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정말 좋으네요. 제가 이거 괜히 MC한 게 아니에요. 상식과 함께 건강까지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